줄다리기는 상대방을 내 쪽으로 오게 하는 게임이지요. 힘을 써서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 당김 후 말이깁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456강입니다. 갑골문부터 지금까지 한자의 형태는 닮은 게 없을 만큼 모두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셋단자는 상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한자를 해석하는 셋단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당길 원자와 관련된 5개 한자 일모와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당길 원자입니다. 당길 원자는 당기다는 뜻이 있고 바꾸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당길 원자는 손톱 조자와 달릴 발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손톱 조자는 손톱을 의미하죠. 이 손톱은 손놀림입니다. 또 달릴 발자는 달리다는 뜻이 있고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달릴 발자는 일천천자와 또자로 구성되었죠. 1000번을 반복한다는 뜻으로서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길 원자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손놀림이 당기는 일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당기는 일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당기다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 서로 끌리는 것을 당기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 것도 당기는 것이죠. 마음이 당기는 것도 있고 실제로 사물이 당기는 것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길 원자는 이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당길 원자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손놀림이 당기는 일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손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당기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당길 원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따뜻할 란자입니다. 따뜻할 란자는 따뜻하다는 뜻이 있죠. 이 따뜻할 란자는 해일자와 당길 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하고 당길 원자는 당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따뜻할 란자는 해를 당기면 따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를 당겨서 해가 나에게 가까이 더 다가올수록 더 따뜻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해가 지구에 많이 당겨집니다. 겨울이 되면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것입니다. 따뜻할 란자는 해를 당기면 따뜻하다는 그런 뜻으로서 해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따뜻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포식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식난이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는 뜻으로서 의식이 넉넉하여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지낸다는 말입니다. 또한 난방이라는 말에서나 온난화라고 할 때도 따뜻할 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도울 원자입니다. 도울 원자는 돕다는 뜻도 있고 구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도울 원자는 손수변의 당길 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손의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또 당길 원자는 당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도울 원자는 적극적으로 당기는 행동이 돕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돕는 일은 상대방을 내 편으로 당겨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 돕는 일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도울 원자는 상대방을 내 편으로 당기는 것이죠.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 돕는 일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나에게 오게 하는 것, 내가 당겨주는 것이 돕는 것이죠. 내 손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상대방을 나에게 당겨주는 것, 그게 바로 도울 원자의 표현입니다.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고립무원은 고립이 되어 도움을 받을 때가 전혀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구원이라고 할 때, 응원한다고 할 때도 도울 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길 원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느슨할 원자입니다. 느슨할 원자는 느슨하다는 뜻도 있고 느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느슨할 원자는 가는실 멱자와 당길 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는실 멱자는 실을 의미합니다. 가는 실인 것이죠. 또 당길 원자는 당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할 원자는 실을 당기면 느슨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을 아무리 세게 당겨도 철사와 다르게 느슨한 것이죠. 철사 같은 금속은 힘이 있기 때문에 세게 당기면 당길수록 더 탱탱한 것이죠. 그런데 실은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당길 수가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당긴다 하더라도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빨랫줄 같은 것을 걸어놓는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탱탱하게 묶여있던 것이 어느새 느슨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의 특성이 그런 것이죠. 느슨할 원자는 실을 당기면 느슨하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실은 최대한 당겨도 철사와 다르게 느슨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음 완보라는 말이 있죠. 미음 완보는 작은 소리로 읊조르며 천천히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완행이라고 할 때, 완급을 조절한다고 할 때도 느슨할 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미녀 원자입니다. 미녀 원자는 미녀를 의미합니다. 우아한 여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미녀 원자는 여자 여자와 당길 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길 원자는 당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녀 원자는 여자를 당기면 미녀가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머리나 옷매무새를 바로 잡으면 더 예쁘다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바로 잡거나 옷매무새를 바로 잡을 때는 당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허리를 날씬하게 보이려고 이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등 뒤에서 줄을 세게 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을 세게 당겨서 몸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것이 당길 원자의 표현입니다.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마음이 끌리게 되면 그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을 당긴다고 표현할 때도 있는 것이죠. 미녀 원자는 여자를 좋아해서 마음이 끌리면 더 예뻐 보인다는 그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수건이라는 말 있죠. 수건은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사품 벼슬을 말합니다. 벼슬의 한 가지로서 궁중에서는 직무가 없지만 임금의 후궁을 수건이라 했습니다. 또한 능력이 뛰어난 여자를 재원이라고 하죠. 또 방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길 원자가 사용된 5번째 관련자는 구술 원자입니다. 구술 원자는 구술을 의미하고 보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술 원자는 임금 원자와 당길 원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임금 왕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임금이지요. 또 당길 원자는 당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술 원자는 왕이 당기는 것은 구술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 온 나라의 구술들을 당겨가는 것이죠. 전국 어디에라도 좋은 것이 있다라면 모두 궁중으로 뺏어갑니다. 온 나라의 보석은 왕에게 결국 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온 나라의 각지에서 백성들이 가난에 찌들려 있다 하더라도 궁중안은 화려하기만 합니다. 왕이나 왕비 등 왕의 일가들은 보석에 넘쳐납니다. 보석에 파묻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당기는 것이 구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나라의 보석들을 궁중으로 잡아 당기는 것이죠. 온 나라의 보석이 왕으로 간다는 것이 구슬원자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당길 원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당기는 것은 도움이 되는 선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빼앗아가는 악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